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강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달라스 스타킹 최종 파이널 무대로 가기 위한 본선 영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티즌들과 전문 심사단은 앞으로 2주 동안 뉴스코리아 웹사이트에 공개된 본선 영상을 채점해 결선 진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 달라스 스타킹 본선 네티즌 심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 뉴스코리아 웹사이트에 공개된 본선대회 영상은 4월 14일까지 앞으로 2주간 네티즌들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선대회 영상 녹음은 지난 25일 전문 스튜디오에서 실시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스튜디오 녹음은 참가자당 15분씩 오직 한 번의 녹음 기회만이 주어졌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긴장감을 억누르고 자신의 실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스튜디오 녹음하게 됐는데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로 노래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오클라호마에서 왔는데 오클라호마에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비욘세 리슨을 부르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를 잘 못해서 연습할 때 발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어스틴에서 거의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올라와야 돼서 사실 조금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참가를 하게 됐고요.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노래를 좀 더 완벽하게 부를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요. 열심히 불렀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본선대회 영상은 네티즌들의 득표수와 뉴스코리아가 엄선한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명의 최종 결선 진출자를 가려냅니다. 본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선 진출자들은 오늘 4월 30일 대망의 결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민자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적지 않은 의료 비용 때문인데요. 북텍사스 간호사협회가 병원비 걱정 때문에 건강 체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한인들을 위해 헬스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안미안 기자입니다. 포트워스 지역 한인들을 위한 특별한 헬스페어가 열렸습니다. 한인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봉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2011 북텍사스 간호사협회 헬스페어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헬스페어에는 지금껏 검사나 진료를 하고 싶었지만 높은 의료 수가로 인해 병원 출입을 꺼려왔던 포트워스 지역 한인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아닌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포트워스에 사시는 분들을 포커스로 해서 이번 빛과 소금구에서 홀스트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하기 위해서 포트워스, 넥스트 타임에는 달라스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해서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6일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혈액검사와 진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실시됐습니다. 간 기능, 혈당, 비형 간염, 전립선 검사 등을 위한 혈액 검사는 약 150여 명의 한인이 참여했습니다. 무료 의료 상담은 총 4명의 전문 의료진이 참가해 소화기 내과, 정신과, 내과, 치과 등 4개 과목의 진료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병원에는 마음만 먹었지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여기서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포트워스 지역 한인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는 의료진의 자원봉사에 힘입어 대기 시간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한 선교 세미나가 지역교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2011 교회 및 선교 지도자 컨퍼런스 소식과 그외 달라스 기독교계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및 선교 지도자 컨퍼런스가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화려한 강사진의 포진으로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은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의 28일 집회로 김 총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가득 메운 기독인들에게 창조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참가자들의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킴넷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IT 선교라는 걸 새롭게 제가 배웠는데 참 그 앞으로 그 포텐셜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애들을 하면은 참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계의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더 큰 주목을 이끌었던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와 선교사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답게 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이 전해져 달라스 기독교계의 건강한 선교적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달라스를 찾았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라는 주제로 29일 저녁 집회를 인도해 이민생활에 지친 한인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 이용훈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성경의 말씀과 또한 사랑과 기도로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신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집회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가 열린 안디옥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미주 지역 순복음교단의 최대 행사였습니다. 280개 교회에서 4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북미총회에서는 신임 회장단 선거와 목사 임직식, 특별 부흥 집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텍사스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라스시가 상점 창문에 불필요한 사인이 많을 경우 높은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라스조례는 가게 창문의 3분의 1 정도 높이까지만 사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게 내부를 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달라스 지역의 많은 상점들은 영업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당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전체 공립학교의 히스패닉 학생 수가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텍사스 에듀케이션 에이전시에 따르면 히스패닉의 학생 수는 전체 공립 학생 수의 50%를 넘는 24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 교육 전문가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학생들을 향한 언어 및 교육적 측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스콧이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위반 카메라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신호위반자들에게는 27일 자정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는 프레스톤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레바논 도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1개씩 있으며 게일로드 파크웨이 남쪽 방향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미국의 15개 주에서도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전국적으로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소식을 종합 보도해드립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 29일자 신문에서 일본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최소 15개 주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의 서부 지역은 물론 플로리다, 엘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남동부 지역과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의 동부 지역까지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방사선 수치가 평소보다 미세하게 상승했지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물질 요오드가 한국의 12개 방사능 측정소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이 0.356mBq로 가장 수치가 높고 청주, 제주, 대구 순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춘천에서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우 적은 양이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악마의 죄로 불리는 플루토늄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토양 5곳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평가받는 플루토늄은 6시간 동안 1000mS에 노출되면 2주 안에 90%가 사망하고 극소량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최악의 방사성 물질, 죽음의 재로 불립니다. 플루토늄은 요오드나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이웃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거대한 장난감 나라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가 달라스에 상륙했습니다. 그래파인몰에 새로 입점한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는 미국에서도 아직 3곳밖에 오픈하지 않은 특별한 놀이공간입니다.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는 레고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레고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탈 것과 볼 것, 먹을 것과 만질 것이 풍성한 이곳은 즐거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복합 놀이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어선 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레고 블럭의 제작 과정을 둘러보는 레고 팩토리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제작 과정에 함께하는 듯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놀라운 레고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아이들은 환상적인 놀이기구들을 통해 신비한 레고 나라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차에 타고 레이저건으로 적들을 쳐부수는 킹덤 퀘스트와 하늘자전거에 올라타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멀린스 어프렌티스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150만 개의 레고 블럭으로 만들어진 DFW 미니랜드는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대표적인 장소와 건물들을 그대로 옮겨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10분마다 조명 효과로 낮과 밤을 연출해서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경과 폭죽쇼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레고 레이서 코너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레고로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어 레이스 트랙에서 친구들과 경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듀플로 빌리지에서는 유아부터 고학년까지 연령대에 맞는 레고 학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밥 더 빌더, 브레이크 더 스펠 등 유명한 레고 테마를 3D 영화로 만나게 되는 레고 스튜디오는 여기에 바람과 인공눈을 더해 4차원으로 영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손에 잡힐 듯 다가오는 영상의 마술에 아이들은 넋을 잃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코너를 둘러보고 난 뒤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레고시티 플레이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된 실내 놀이터에서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DFW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는 어른 16달러 15센트, 어린이 12달러 75센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회원권은 45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지진과 원전 사태 와중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고 있어 또다시 한일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한국사의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지난 2005년부터 노골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구 보수 출판사 교과서 한 종류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학교 전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중학교 교과서는 지리와 역사, 국민 등 영유권 교육이 필요한 교과목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사진 등과 함께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인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 모두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내세우는 것은 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정심이 배신감으로 뒤바뀌어 지진 발생 이전보다 반일 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한미 양국 정상회 합의로 시작된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 웨스트.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에서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며 여행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획기적인 사업이었지만 미국 업체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웨스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은 한인 회사에 들어가 미국 문화와 영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10명의 1명꼴은 취업조차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미국 업체들의 횡포도 심각해 호텔 바텐더나 정원 보조 일을 제안한 뒤 거절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구제책을 추가로 마련하려고 했지만 미국 업체들은 그럴수록 한 명당 3,000달러를 받고 있는 소개비를 더 올려달라고 해 난감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4월 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미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월 3일자 한면 전체에 북 리뷰를 싣고 놀라운 만큼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슬픔을 표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가 발행하는 오 매거진 4월호는 지금 선택해야 할 탑 10이라는 주제에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꼽았고 아마존닷컴도 4월의 특별한 책으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영문판 플리즈 룩 애프터 맘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는 엄마를 부탁해는 미국 유명 출판사인 크노프에서 초판 10만 부를 인쇄했고
이례적으로 공식 발매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2판 인쇄에 들어가는 등 연일 미국 사회에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 뉴스입니다. 군대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2년 동안 6차례나 병역을 미뤘는데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4월 11일에 열립니다. 배우 정준호와 이하정 MBC 아나운서가 지난 25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준호와 이하정의 결혼식 사회는 배우 신현준과 탁재훈이 맡았고 축가는 가수 노사연과 연예인 봉사단체 따사모 회원들이 불렀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동건, 안성기, 김태희, 이승철 등 연예계 스타 100여 명을 비롯해 2천여 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MBC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 열애 4개월 만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적인 액션 스타 성룡이 사망했다는 황당한 소문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루머의 근원지는 야후 7뉴스로 성룡이 지난 28일 밤 LA의 한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룡의 한국 대행사인 제키찬 코리아에 따르면 이 같은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룡은 현재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자선 공연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 달라스 스타킹 스튜디오 본선 영상이 뉴코라이브 이벤트 영상 게시판에 모두 게시됐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티즌 평가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올해도 본선 경쟁이 네티즌에 의해 평가되어 최종 결선 진출자 12명이 선정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뉴코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4월 첫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